네, 반갑습니다. 엘리엇입니다. 예, 오늘 또 뉴스 하나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경실련에 관련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여러 군데서 다뤘어요. 문정부 서울 아파트가 과연 몇 프로가 올랐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진실 게임인데, 이거는 아마 작년에도 있었죠. 예, 이런 일이 김현미 장관이 14%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경실련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아파트 값이 더 올랐죠? 더 올랐으니까 당연히 더 큰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맞는지, 과연 엘리엇 데이터와는 일치하는지, 그걸 제가 심판관으로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입니다. 찌찌뽕. 찌찌뽕은 몇 번 했었죠? 이 데이트 할 때 우리 자기야 우리 뭐 먹을까 했는데 동시에 떡볶이 그러면 그때 서로 찌찌뽕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죠? 제가 한 수백 번 했어요 이거를. 찌찌뽕을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러면은 회? 그러면은 찌찌뽕하고 좀 썰렁하네. 좀 뭐 신박한 우스갯소리 없나? 좀 제가 봐도 재미없네. 듣는 사람 얼마나 재미없을까? 자, 국토부와 경실련의 데이터 싸움을 구경하는데 누가 속이고 있는지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93% 폭등했다. 정부가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75개 단지에 11만 세대를 분석했대요. 그리고 30평을 기준으로 6억 2천에서 11억 9천으로 올랐대. 근데 정부 발표한 통계는 진짜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 예.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또 보니까 이번에 문화일보네요. 4년간 93% 상승했다니, 이제 똑같은 데이터니까 17% 올랐다는 문정부 통계는 거짓말이다. 경실련이 11만 5천 가구로 분석했다. 근데 경실련이 건조해 갖고 죄송합니다. 평균 상승률이 93%에 이르는데 정부는 17%래요. 그나마 작년에 14%보다는 많이 올랐네. 작년에 김현미 장관이 14%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한 50% 올랐을까? 그때 45%인가 50%인가 올랐을걸요. 그때보다 또 올랐으니까 17% 올랐다는 거 말도 안 된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특히 강남이 84%인데 비강남이 96%래요. 오, 노도강이 강남보고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이것도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볼게요.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경실련에서 손에 들고 있는 거, 어디냐, 요거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요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또 제가 또 얼른 갖고 왔죠. 요 그림. 근데 무서운 얘기했어요. 취임 이전 집값으로 원상 회복하라. 원상 폭격만은 많이 해봤는데 우리 대가리 박어 원상 폭격 많이 했잖아요. 자,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17년 5월달 문정부 이제 취임할 때죠. 그리고 지금 5월달 이제 6월인데 5월 말까지 데이터로 한 것 같아요. 말자로 끊었죠. 그런데 이제 평당 가격으로 했네. 30평형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5억 7천이 상승했다. 93% 상승했다. 문정부 추모할 때는 6억 2천인데 지금 11억 9천이다. 평당으로 보면 2,061만 원인데 지금 3,900만 원, 거의 400만 원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6억 14% 상승. 이게 김현미 장관 때거든요. 김현미 장관 때 7억. 그 다음에 지금 7억 2천 17% 상승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얘가 원상 회복되려면 열로 와야죠. 열로. 그러면 여기 꼬라박아야 돼. 꼬라박아야 돼. 이때도 원상 회복한다고 그러고 이때도 원상 회복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원상 회복한다고 그러고 남은 1년 동안 언제 이걸 다 반토막을 내냐고. 이거 반토막 나야지 원상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93% 올랐으면은 오른 거에 반토막이 나야지 원상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될까? 조금 어렵죠. 어쨌든 작년 1월달에 1월 14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집값 원상 회복 이렇게 했는데 그때 52% 상승했을 때래. 근데 그 이후로 27%가 더 상승했어. 그러니까 엄청 올랐네. 그쵸? 자, 지금부터 제가 팩트 체크한다. 자, 일단 결론부터 볼게요. 요 차트입니다. 요 차트인데 저도 경실련에서 한 것처럼 원래 다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평형별로 그다음 유형별로 이렇게 저는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5월달 기준으로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5월달 기준으로 오늘부터 잽싸게 100으로 했어요. 기준으로 100.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요. 일단 요 막대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건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시가총액 100개 아파트로 만든 엘리엇이 만든 지수예요. 그러니까 엄청 센 놈들이죠. 90.2% 올랐대요. 그 다음에 메이저 400은 100개보다 더 많은 400개예요. 약한 아파트도 있죠. 강남뿐만 아니라 주로 노도강도 많이 들어간 거니까 95.2% 올랐대요. 진짜 더 올랐네. 전에는 사실 메이저가 더 낮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강남구 이런 데가 더 올랐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노도강 금강구가 더 올랐으니까 얘가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이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또 75.8% 올랐대요. 왜냐면 둘 다 실거래가인데 저는 100개 또는 400개고 국토부는 전수조사. 그 차이예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저보다는 낫죠. 왜냐면 여기는 그 진짜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포함됐지만 저는 똘똘한 아파트 100개 상위 아파트 100개 또는 그 동네의 대장주 합쳐가지고 400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높죠. 20% 이상 높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KB에서 발표하는 평균 매매 가격 민 85.1% 이것도 꽤 많이 올랐네. 그 다음에 중위 매매 가격 이건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거 메디안 64.65%. 그 다음에 KB에서 말하는 매달 발표하는 KB 지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47.5%. 그 다음에 감정원은 지금은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19.5%. 이렇다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감정원 데이터 갖고 하잖아요. 저는 90%, 95%.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75%인데 얘는 왜 19%냐고. 그러니까는 아까 샘플링해서 조사한 광실련에서 샘플링해서 조사한 거는 17%라고 나오지.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오른 게 메이저 400 아파트, 400개 시가총액 400개 아파트 제가 만든 거예요. 엄청 올랐죠. 그 다음에 빨간 거는 100개 아파트. 원래는 요 빨간 게 원래 더 강했어요. 이때만 해도 더 강하잖아. 이때만 해도 이때 강했단 말이야 다. 그런데 그 9.13 대책 때 한번 타격 받고, 그 다음에 12.16 대책 때 한번 타격 받고. 근데 얘네들은 노도강 쪽이 들어있는 애들은 저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타격을 덜 받았다고. 그래갖고 나중에 더 올랐잖아요. 강남 3구는 올해 들어서 오른 거고 막 뒤따라 올랐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면 연두색. 요거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민 KB에서 말하는 평균 매매 가격 85.1%. 파란 거는 국토부에서 계약서 갖고 하는 실거래가 전수조사 75.8%. 그래도 저랑 좀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중위 매매 가격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이 64.5% 올랐대요. 메디안. 그 다음에 요거는 KB 지수 47.5%. 이거는 감정원 19.5%. 진짜 누가 봐도 그래도 KB는 그나마 근접하게 오는데 이게 감정원 이거 너 뭐하니 이거 홍남기 웃기냐? 이런 거 보고 안 웃기냐? 너 빨리 부총리로서 국토부 조인트 한번 까야지 가서. 자, 봤죠? 자, 그러면 지금 경실련에서 기간을 삼은 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에요. 대통령 재임 기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대통령 차트를 또 만든 게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1960년부터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직전에 되게 이승만 대통령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최규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김현미까지 오는 대통령별 구간인데 지금 밑에는 이제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보지 말고 서울시장은 빨간색이에요. 여기 막대 그래프가 아니 선 그래프가 파란색이 대통령 개임 기간이거든요. 자, 보세요. 윤보선, 그 다음에 여기 박정희,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규화를 넘겨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노무현, 아니 문재인, 지금까지 문재인. 그 다음에 나중에 김현미 대통령이 되겠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자꾸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맨날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웬 김현미 누나가 거기서 왜 나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윤석열, 이재명, 뭐 이낙연 누굴 넣어도 욕을 먹으니까는 제가 저는 쌀을 좋아하니까 이제 현미밥을 넣은 거예요. 자, 이거 다 엑셀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시가총
아, 또 중국말로 또 뭐 충전하라고 나오네. 자, 재임 기간을 보겠습니다. 재임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년 재임했죠? 3,598%예요. 19년 동안 엄청 올랐죠. 노태우 대통령 215%, 노무현 97%, 문재인 73%, 김대중 79%, 전두환 81%, 박근혜 35%, 김영삼 36%, 이명박 마이너스 18%. 근데 재임한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19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4년 했잖아요. 다 달라. 그다음에 거기 전두환 대통령은 2번 했잖아. 그러니까는 연율로 나눠야지. 연율로 이걸 19년으로 나누면 되죠. 19년으로 나누고 박근혜는 4년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까지 4년이니까 4년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날짜별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184%예요. 이거는 꺼야겠네. 자꾸 중국말로 뭐라 그래. 뭐 하다 말았지? 아, 저 중국 저기 집에 확 줘볼까 보다. 박정희 대통령 연율로 184%. 이거 명목이에요. 명목 노미널이에요. 물가 상승률 감안 안 한 거예요. 그건 다음 장에 나와요. 42%, 노무현 19%, 17%, 15%, 10%, 8%, 7%, 3%예요. 자, 이거를 물가로 나눕니다. 요거를 물가로 나눌게요. 물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실질 상승률, 리얼이에요. 리얼 CPI로 나눈 거예요. 재임 기간에는 124% 올랐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또 연율로 나눠야죠. 19년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이거 노태우 대통령 5로 나누니까 24%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1등이에요. 방금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게 꺼버렸어. 까불지 마. 아유. 자, 1등 노태우 24%, 문재인 16%, 노무현 14%, 김대중 11%, 박정희 9.3%밖에 안 돼요. 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거든. 분모가 커서 그래요. 박근혜 7.4%, 김영삼 0.9%, 전두환은 0.0%예요. 0.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제로예요. 갑자기 0.00 몇이야 마이너스. 이명박 대통령 마이너스 5.9%. 재임 기간에는 29% 빠졌는데 5로 나누니까 5.9%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막대 그래프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노미널, 여기 써있죠. 노미널이에요. 노미널로 퍼센트 Y 연율로 184% 1등 박정희 대통령, 2등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전두환, 박근혜, 김영삼, 이명박 순이에요. 자, 이거는 노미널이잖아요. 물가로 나눠야지. 박정희 대통령은 연간 물가가 따블랐다니까. 따블란 적도 있어요. 워낙 그때는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물가로 나누니까 딱 순서가 바뀝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등으로 밀려요. 노태우 대통령이 1등이에요. 24%.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6%, 노무현 대통령이 14%.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1년 남았죠? 그래서 지금 원상 회복되면 얘가 좀 밑으로 뚝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무현, 심하면 김대중 대통령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역별로 이렇게 25개구를 지역과 금액으로 15억과 9억을 구분되고 세 단계 옐로우 존, 핑크 존, 그린 존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요걸 갖다 이제 차트로 그리면 89년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강남구 40개 단지, 송파구 20개 단지, 서초구 30개 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세대, 6만 세대 막 이렇게 있어요. 총 400개 단지가 365개 단지인데 54만 8천 세대예요. 근데 경실련에서는 아까 11만 몇 세대였죠? 그러니까 제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54만 8천 세대예요. 경실련은 70개 단지인데 저는 365개 단지란 말이에요. 근데 빨간 게 가장 높죠? 이게 강남구예요, 강남구. 그다음에 파란 게 송파구, 초록색이 서초구, 그다음에 분홍색이 강동구예요. 강남 4구, 동남권.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게 요거 연한 하늘색, 이거 약간 뭐랄까 이게 회색 비슷한 거. 요게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를 합친 거예요. 거기가 30개 단지로 지도를 만들었어요. 가장 낮죠. 그다음에 여기 연두색은 평균이고,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은 노도강이에요. 노도강. 올해 작년 많이 올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못 올랐어요. 특히 버블7이 이렇게 올라갈 때 노도강은 여기서 쉬었다니까. 그 다음에 금강구, 하늘색 있죠. 여기 금강구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경실련에서 나온 차트인데 이거를 보니까 정말 뉴스에서 나온 기사 있죠. 보세요. 30평 기준으로 경실련에서는 93% 올랐다는데 국토부에서는 왜 17% 올랐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딱 검증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딱 보니까 빨간색,
95% 오른 게 맞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말하는 19.5% 맞네. 진짜 요 파란색이 95%고요. 요 연두색 그러니까 초록색이 감정원 국토부예요.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엘리엇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경실련 찌찌뽕 한 거예요. 경실련 좋은 년인가 나쁜 년인가? 우리가 맨날 주산년, 국토연 이렇게 몇 번 했었잖아요. 갖고 뭐 누구는 좋은 년이고 누구는 나쁜 년인데 경실련은 나쁜 년인가 좋은 년인가? 개그맨 중에 옛날에 이경실 있었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 이제 또 이름 갖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이게 고까지 그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유익했죠? 그래도 제가 데이터를 딱 보여드리고 뉴스가 나올 때 남들은 이렇게 이거 봐갖고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벌써 이거 봐갖고는 솔직히 뭔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 뉴스 나올 때마다 짧게 해가지고 잽싸게 해갖고 저는 그래도 이미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한 10분이면 가공해요. 이게 약간 변형시키는데 웬만하면 제가 제 데이터 그대로 쓰는데 오늘같이 저는 2016년 말을 100으로 넣는데 2017년 5월 달을 또 100으로 놓으니까 또 얼른 또 가공해 갖고 엑셀을 또 확 가공해 갖고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저는 얼마나 우리 엘리엇 구독자분들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퇴근 잘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좋아요, 댓글, 항상 남의 댓글에다가도 댓글 좀 써주고 좋아요도 누르고 얼미척도 눌러주고요. 그래야지 엘리엇이 안드로메다로 도망 안 가고 계속 지구에 남아가지고 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